네, 안녕하십니까. 정상TV입니다. 오늘도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책자 소개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가장 정확하게 지적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망해도 벌써 10번도 더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용기 있는 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자유민주당 대표이신 고용주 변호사 같은 분, 그리고 지만원 박사 같은 분, 그리고 뉴스타운의 손상윤 회장 같은 분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견마저로의 괴로움을 모두 물리치시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계의 큰 거두이신 정강훈 목사 같은 용기 있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적극 나서줘서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 소책자 마저 읽어드릴까 합니다. 적화로 이끈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고용주 변호사는 일찍이 2013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말했다가 기소당했는데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0년에 쓴 자서전 운명에서도 자신의 사상관을 드러냈는데 남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희열을 느꼈다거나 노무현 정부 때 간첩을 잡는 국가범법을 없애지 못한 것이 가장 뼈아팠다라고 기술했다.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반대 세력을 적폐청산 명분으로 대량 숙청한 후 자신감을 가진 듯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 연설에서 통역당 주모자 신현복에 대해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현복 선생이라며 자신의 사상을 세계인이 보는 앞에 공개했고 이후 노골적인 종북, 친북의 외교 활동을 과감히 전개했다. 평창 올림픽 개최 즈음 문 정권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고치려 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에서 자유 글자를 삭제한 바 있고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교체를 했었다. 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순간 국가보안법은 자동으로 폐지되고 공산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자유가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로 헌법 개정이 무산되자 법률, 명령, 조례 등 다양한 우회적 방법으로 체제 교체 작업에 돌입했고 문재인 정권기 내내 속도를 놓치지 않았다. 자유운동권 출신인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은 빨리 간파했다. 본인이 자유노동운동을 할 때 주사파를 많이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2019년 7월 주사파가 집권한 대한민국이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주사파들은 촛불혁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거의 무너뜨렸고 세계 어떤 공산혁명 때보다 더 완벽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라고 주장했다. 적화로 치닫는 근본 원인은 바로 북한의 적화 공작. 대한민국은 우익의 나라인데 어떤 이유로 주사파가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국가, 사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80여 년간 쉼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북한의 대남 공작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해 만들어진 지하 조직들이 너무나 많은데 1968년 적발된 통역당이 대표적이고 1990년대 이후에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혁당 등이 적발되었다. 2000년 들어 적발된 것으로는 2006년 1심에 2011년 왕재산, 2021년 충북동지회 등이 있다. 나아가 2022년 자주통일민중전이 2023년 1월 민노총 간첩단 등이 적발되어 북한의 간첩 조직이 얼마나 광범하게 퍼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간첩 조직들과 추종 종북 세력을 통해 광우병 촛불 시위, 세월호 사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 선동의 괴담을 퍼뜨려 정치, 사회적 불안을 조장해왔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직접 개입하는 정치 공작을 거르지 않았는데 어떤 후보를 세울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것인지 등 세세한 선거 전술까지 지령하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후 두 달 뒤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북한은 마치 전방 지역에 폭격을 가할 것처럼 협박을 가하며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 패당에게 표를 주는 것은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자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전쟁이냐 평화냐로 정해 전쟁 불안을 자극 큰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북한은 왕대산 간첩단을 통해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이석기의 통합진보당과 문재인의 통합민주당이 야권연대를 하도록 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에는 북한 공작기관과 충북 동지의 간첩단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2022년 대선 후보로 낙점하는 문제를 두고 다각도로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신뢰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의 손바닥 안에 노란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석기 소나기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북한의 대남 공작이 소나기에 노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 동부연합이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장악한 현실이다. 이석기 경기 동부연합은 용인, 성남 지역을 거점으로 투쟁한 한총련 산하 지하 세력으로 주사파 중의 주사파요 북한을 가장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다.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북한 공작으로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2006년 민노당이 당권을 장악했고 2011년 통진당으로 확장 개편했다. 이석기 통진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의석 13석을 차지했으며 이어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다 통진당 내분 사태로 무산된 바 있다. 만약 2012년 5월 통진당 내분 사태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석기와 문재인이 공동정권이 출현했을 것이다. 이석기와 문재인이 공동정권 수립에 성공했다면 주도권은 이석기가 장악했을 것이다. 북한과 종북단체들이 민노당이 민주당을 견인하라고 지령했고 당시 1500여 개 좌파 단체들도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통진당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통진당 배후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정권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민노당 당권을 장악하고 통진당으로 확장해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장악하도록 설계하고 지령한 것은 바로 북한 공작 기관이다. 2006년 10월 적발된 1심의 간첩단과 2011년 8월에 적발된 왕대산 간첩단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이석기가 2013년 8월 아로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8년간 교도소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로 세력을 확장한 상태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세력을 확장했고 이제는 대한민국 핵심 정당의 주도권마저 장악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교육, 경제 등 모든 진지의 세력을 갖고 있는 민노총마저 장악했다. 2020년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경기동부연합 소속인 양경수가 단독으로 민노총 위원장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민노총은 회원수 120만 명이 넘는 골리앗 단체로 단순한 노동단체가 아니다. 민노총은 좌익 정치사회단체여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사회 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체제 전복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노총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포했고 좌익 정당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운동본부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도에 끌어내리겠다며 정부 전복을 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 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러한 실상이 간파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적화된 상태다.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를 넘어 주사파에 의해 상당수 진지들이 전복된 상태다.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4,025건의 법률을 개정했고 제한된 법률안 수만도 2만 3천여 건이 넘으며 8만 건 이상의 조례를 개정했다. 그 법률안 조례안 속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화하려는 무서운 독소 조항들이 상당히 스며들어 있다는 평가이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처법 등 체제 수호 장치들을 해체, 무력화했고 지방분권 관련법, 조세, 기업, 부동산 관련법이나 인권, 복지 관련법들, 대북 관련법 등 온갖 법률 속에 체제 변형 내용들을 교묘하게 삽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어 대한민국 하부 3,500여 개의 전국 읍면동 마을에 적용할 주민자치제,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등을 설치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했다. 이 법안들을 분석해보면 자익 마을 활동가들이 읍면동 내 통치권, 재정권, 교육권, 주민정보 수집권 등 절대 권력을 독식하도록 했으며 그것도 3,500여 개 읍면동 전체를 통제하는 전국 단위 통제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등 공산 전체주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6.25 전쟁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 같다라며 두려움에 떨었고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지방제도와 비슷하다고 평가할 정도다. 이 모델은 사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개발한 마을 모델을 원용한 것이고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 모델을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적용하려 한 것이다. 국민들이 적화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국민들은 체제가 바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통한 법률,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화할 때에도 토지개혁령, 중요산업 국유화령 등 법령을 통해 합법적 형태를 취하며 공산화했다. 동유럽 국가들도 공산화 과정에서 정당, 선거, 의회 의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바꾸고 공산화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1908년 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 49개의 법률을 바꾸어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체제 변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국가로 회복 불가능.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이 박아놓은 반대한민국 족쇄들을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오래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단순한 개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박혀있는 법률, 명령, 조례 등 체제 변혁의 입법들을 제거하려면 국회, 지방의회 등의 기능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전향되지 않은 주사파 등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국회와 정당에서 주사파가 배제되었다 해서 바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정당들이 그간의 법률, 명령, 조례 속에 있는 반체제 조항들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가능한 것이다. 나아가 잘못된 법에 기인한 사법부의 재판, 행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의식 변화까지 이끌어야 정상 국가로의 회복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이 다수가 체제 위기의 실상을 깨닫고 함께 일어난다면 오히려 가능할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체제 변화 극복할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운동뿐. 대한민국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운동뿐이다. 이러한 국민, 유권자, 각성운동은 공산사회주의로 가는 열차를 정지시키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묘약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과 유권자가 각성되어야만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조종을 받는 주사파가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적화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그것도 빙빙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한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제 줄다리기로 설명하는 것도 좋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당기는 팀과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당기는 팀이 치열하게 체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두 세력이 내전적 성격을 띠고 치열한 체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대선을 보면 유력한 후보가 둘이고 유력한 정당도 둘뿐이다. 이 둘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 팀을 주사파 반체제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되면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체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야 한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80% 90% 정도는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반대하는데 왜 다수의 국민들이 주사파가 있는 공산사회주의 팀에게 줄을 당기는가라는 의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대한민국 세력이 반체제 세력이 내거는 진보, 민주, 평화, 인권, 복지 등 거짓되고 달콤한 선전선동에 포장술에 속아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속는 대표적인 예가 진보 보수 프레임이다. 상당수 국민들은 진보 세력이라고 하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보수 세력이라 하면 진보를 거부하고 퇴보 세력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진보 세력이란 원래 공산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한 용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인들은 진보 세력이란 공산사회주의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말이다. 저자는 10년 전에 ROTC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진보 세력을 생각하는지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60%가 진보 세력이라고 답했고 10%만이 보수라고 답했다. 그런데 진보 세력이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써왔던 상투적 용어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아무도 진보 세력이라는데 손을 들지 않았다. 5분 안에 일어난 변화였다. 진보 세력이 실제를 알리는 순간 속아서 줄을 잘못 선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바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극복할 묘안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다. 진보 세력이란 공산사회주의 세력이며 그 줄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당기는 줄이라는 것만 명확히 인식시켜 주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는 6.25 전쟁으로 생긴 반공정서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잠자는 국민들이 반공정서를 깨우기만 하면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 덧붙여 공무원, 종교인, 지식인 깨우기 운동도 필요하다. 첫째, 공무원들에 대한 올바른 국가 정체성 인식이 필요하다. 공무원은 헌법, 법률 등에 따라 국가 수호 의무가 있다. 대통령 헌법 제66조에 국가 수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산하 공무원들도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 수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공직을 시작할 때 국민 앞에 손들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 수호하겠다고 선서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 프레임에 갇혀 체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체제 수호, 국가 수호 의무를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다. 정치 중립성 명분으로 사상 중립을 취하는 것은 국가 수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다.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내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가 소유를 위해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둘째, 종교인 깨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 등 종교인들이 상당수도 정교분리의 원칙 등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종교인들도 믿는 종교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전사로 나서야 한다. 셋째, 지식인 깨우기 운동도 필요하다. 학자와 지식인들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와 학문의 자유를 파괴하는 체제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자기 모순인 것이다. 지식인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사로 나서야 한다. 오늘 이천 교수의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 소책사 내용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시켜드리는 책입니다. 이 소책사는 대추나무에서 출간한 책으로 1,500원 정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자 주춧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운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바른 선거하셔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정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